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 볶음밥 빠에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스페인 정통 방식 아니고 한국식으로 많이 바꿨고요. 향신료 없을 때 대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스페인 사람이 이거를 본다면은 식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대파를 넣었어요. 제가 오늘 해산물을 넣고 만들 건데 해산물은 달콤한 양파보다는 대파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늘을 좀 다질 건데요. 마늘은 3쪽 정도 다져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3인분의 빠에야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를 넣어줄 건데요. 오징어를 그냥 링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근데 오징어는 칼보다는 가위로 자르시는 게 더 편해요. 저는 지금 껍질을 까지 않았거든요. 껍질을 벗기면은 그냥 하얀색인데 껍질을 그대로 놔두면은 익으면서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색이 예뻐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저 다리는 저는 하나씩 잘라줄 건데요. 그냥 통째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요. 차가운 팬에다가 저는 지금 올리브 오일을 테이블스푼 2개 정도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볶음 요리에 사용하실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발연점이 180도거든요. 다른 식용유는 보통 250도예요. 그래서 200도까지 가열하고 수분이 많이 든 생선이나 고기를 얹었을 때 충분히 120도에서 180도 사이에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올리브 오일은 180도 이상으로 올릴 경우에는 연기가 나고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볶으실 때는 마늘에서 색이 나기 시작할 때 수분이 가득한 재료를 얹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팬을 넓게 이용하시고요. 재료가 얹어지지 않은 팬의 부위가 넓으면은 그 부분은 계속 가열을 받으면서 18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팬 위에 있는 재료를 잘 펼쳐주시고요. 뒤적거려 주세요. 그리고 위치도 계속 옮겨주세요.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오징어는 달글 때까지, 그리고 새우는 표면에 색이 날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감바스 알라히오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징어만 더 추가됐을 뿐이에요. 감바스 알라히오 만들고 만들어진 기름 소스에다가 빵을 찍어서 드시잖아요. 오늘은 빵이 아니고 쌀을 볶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페인말 잘 모르지만은 스페인 사람들은 감바스 알 아히오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연음해서 알라히오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혹시 스페인말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새우 표면이 이제 다 익어서 새우랑 오징어는 팬에서 꺼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식겁할 거 2번째, 피쉬 소스를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 넣어주세요. 원래는 닭육수나 소고기 육수를 넣어주는 건데요. 육수가 없으신 분들은 피쉬 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피쉬 소스가 이제 다 증발이 되고 고체만 남았을 때 쌀을 2컵을 넣어주세요. 2컵은 480ml예요. 근데 저는 한번 씻어서 말린 쌀을 사용했어요. 한번 씻었기 때문에 쌀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쌀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물을 넣으실 때요. 쌀 부피에 2.2에서 2.5배의 물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씻지 않은 쌀을 사용하실 때는요. 쌀 부피에 2.7에서 3.0배의 물을 넣어주셔야지 돼요. 쌀로 만든 요리, 밥이랑 리조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밥을 지을 때는 물은 쌀 부피의 2배 정도, 그리고 리조또는 3배 정도를 넣어요. 빠에야는 그 사이예요. 질감이 밥보다는 조금 더 질고 리조또보다는 좀 약간 되직해요. 스페인 사람이 보면 식겁할 거 3번째. 제가 지금 넣은 거는 화이트 와인이 아니고요. 청주였어요. 청주를 4분의 1컵을 넣어주고 계속 볶아주세요. 원래는 화이트 와인을 넣는 게 맞아요. 근데 화이트 와인 중에서 가장 드라이한 거를 사용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와인 잘 모르실 경우에는 뭐가 드라이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청주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단맛이 강한 화이트 와인을 넣으시면은 요리 그냥 망치는 거예요.
집에서 봉골레 파스타 만드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망치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와인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게 청주 사용하세요. 청주는 가장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보다 더 드라이해요. 제가 빨간색 뭔가를 넣고 볶았는데요. 저 빨간색은 훈제 파프리카예요.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쌀을 볶을 때 청주가 완전히 흡수가 되고 팬에서 따각따각 소리가 날 때까지 쌀을 볶으셔야지 돼요. 그 따각따각 소리가 볶아지는 소리인데 그래야지 맛이 만들어져요. 근데 단점은 너무 많이 볶으면은 생쌀이 팬에 달라붙거든요. 그럼 설거지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이나 육수를 옆에 대기시키고 있다가 따각따각 소리가 나다가 좀 쌀이 많이 달라붙는다 싶을 때 육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이랑 후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빠이야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사프론을 넣어줄 건데요. 저만큼이 1g이에요. 오늘은 저 3분의 1, 0.33g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사프론의 그 향과 색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색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맛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저게 없으시면은요, 제 생각에는 토마토 소스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토마토를 갈아서 넣거나 아니면은 토마토 퓨레랑 물이랑 1:10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붓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쌀을 익혀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 물을 너무 많이 잡았다 싶으시면은 뚜껑을 열어주시면은 저렇게 물이 증발을 하거든요. 만약에 물을 너무 적게 잡았다면은 이 시점에서 물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꼭 한 번에 정확하게 맞추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쌀이 95% 정도 익었을 때 대파랑 그리고 해산물 볶아놓은 거를 넣어주시고요. 뚜껑 닫고 좀 익히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따각따각 소리가 나고 뭔가 들러붙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육수를 조금 더 넣어줬어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게 넣고 나중에 추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제철인 홍합도 좀 올려놨어요. 이제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홍합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만 익혀주시면 돼요. 지금 오징어랑 새우는 다 익은 상태고요. 홍합만 익으면 되거든요. 홍합은 다 익으면은 입이 벌어져요. 홍합이 입을 다 벌릴 때까지만 익혀주시면 돼요. 빠이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렇게 밑에 누룽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빠이야는 저 누룽지 부분을 먹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게 안 만들어지면은 빠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단단하게 누룽지가 만들어지면은 설거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붓고 그리고 따각따각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육수를 좀 추가하셔야지 설거지도 잘 되고 맛있는 빠이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레몬은 필요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하나 잘라서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먹는데 간이 완전 잘 맞았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새우하고 오징어도 마늘향 나게 볶아서 맛있었는데 홍합은 익히면서 주스가 나오잖아요. 그 주스가 밥으로 싹 스며들면서 완전 맛있게 됐어요. 그 맛있는 맛이 모두 바닥으로 가서 누룽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누룽지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저는 정말 오래전에 빠에야를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에서 빠에야를 만드는 식당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빠에야인지도 모르고 먹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빠에야 만드는 식당이 생겼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빠에야가 아주 로맨틱한 음식이래요. 왜냐면은 그 어원이 그녀를 위해서, 스페인 말로 빠라에야, 영어로는 for her, 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얼마 전까지 살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빠에야가 그녀를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빠에야 만드는 팬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빠에야 팬 있잖아요. 이 팬 이름이 빠에야고 여기에다가 만든 요리가 빠에야였던 거예요. 이보다 덜 로맨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든 음식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빠에야가 아니고 스탬팬이에요.
근데 원래 이 요리가 실내에서 해먹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모닥불 위에서 만들었던 요리거든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남자들이 요리를 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남자들이 했던 요리일 거예요. 어원이 뭐가 됐든 이 요리는 남자분들이 부인이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